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권호성 전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남녀노소 뭐 장애인 다 차별 없이 인공지능을 쓰고 활용하고 이게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권호성입니다. 이제 생성형 AI 때문에 이제 AI가 인류의 가장 핫한 기술이 돼버렸고 메인스트림이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희 그 컴맹인 아내까지도 이제는 생성형 AI 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이게 주류가 됐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있는데 기업 고객이 1년에 한 몇천 명의 고객사들이 오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 한 90%는 다 AI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고객사들이 오십니다. 오시고 그 아이디어를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기술로서 그게 실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걸 한 6년간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한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이제 고객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 accessibility, 장애, disability라는 핸디캡을 갖고 오신 분은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이 accessibility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다 어디 가셨을까? 다 어디 가셨을까? 어떻게 한 명밖에 안 오시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AI가 그분들을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통합, 어떤 직장 이런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이제 포지션하고 잠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다 공감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디스어빌리티라는 건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령에 의한 장애도 있겠지만 또 우리 템퍼럴한 일시적인 장애도 있거든요. 내가 손이 부러지고 뭔가 눈을 다치고 하면서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수치도 나와 있지만 되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16%, 13억의 인구가 장애를 갖고 있더라.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래서 과연 저 13억의 인구를 포용할 수 있을까? 기술로서 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있지만 75%의 그 사람들은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저도 멀쩡하잖아요, 보기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일하시면서 일시적인 장애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장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건 단순히 nice to have가 아닌 내가 뭐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그 접근성이라는 걸 내가 구현을 할게. 그게 아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권리다라고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disability divide라고 해서 장애로 인한 격차를 세계은행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뭔가 사회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장애로 인한 격차. 그래서 그거를 세계은행에서는 disability divide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고령화 이런 거에 의해서 교육이라든가 고용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접근 이런 거에 대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sability는 divide, 장애로 인한 격차를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통합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평한 미래를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이제 기술이 필요할 거고, 물론 저희가 웹이라든가 앱이라든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다 접근성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생성형 AI가 그 접근성 기술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기술. 네. 그래서 그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장애인, 비장애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고, 생성형 AI는 그 하나의 기반 기술로서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포용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라는 거를 이로운 데 쓰자라고 해서 AI for Good이라는 이니셔티브를 2017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AI for Accessibility, 접근성을 위한 AI, 그 다음에 지구를 위한 AI, 뭐 기후 변화라든가 뭐 멸종 식물, 곤충들 되게 많죠. 이제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 보호를 위해 난민, 어떤 인도적인 어떤 조치를 위한 AI, 그리고 AI.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그 중에 첫 번째가 AI for Accessibility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뒤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뭐 예산이라든가 뭐 여러 연구 단체들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어떤 또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비율이 거의 1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처음 디자인,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의 설계서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보는 시각들, 불편한 부분들, 그런 게 이제 애초에 초기서부터 고려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이 AI for Accessibility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상당히 그 액세스 접근성을 위한 대중화라든가 접근 기술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지 인식서부터 음성 인식, 그다음에 자연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조차도 이거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AI를 통한 효과가, 가치가 장애인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들이 접근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그 UX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챗GPT라든가 여러 이제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보게 되면 UI가 완전 단순해지고, 이제 음성과, 그죠? 뭐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예전에 마우스 커맨드 앤 컨트롤 이런 식으로 타자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면, UX가 이제 되게 편해지기 시작을 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포괄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생성형 AI의 가장 큰 가치는 개인화죠.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가능성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Be My Eyes나 Seeing AI, 뒤에 가서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액세서빌리티와 관련된, 특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영상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2017년에 요 Seeing AI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였습니다. 시각 장애인이고요. 시각 장애인의 개발자를 하고, 이 Seeing AI가 뭔가 잠재력을 보고 창업을 했습니다.
About a year ago, 그래서 we 생성형 started hearing AI가 about 나오면서 generative AI 이 Seeing and AI의 어떤 experimenting 서비스의 with different 어떤 ways it can help. 고도화되는 There was a recent 부분들, announcement a couple of 더 months 나은 ago of 서비스를 제공하는 GPT-4. 것을 Now 좀 that just took 영상으로 좀 things to 보고 a whole 있습니다. new level. Smaller white text. Below the text, there is an illustration of a pink fish. The sign is hanging above the entrance of a restaurant. The big difference is now these large models have been trained to recognize so many different things. And the language capabilities, we can get very rich, vivid descriptions of images and the world around us. The crane is extended upwards and appears to be in use. Shakib and his son hold hands at an aquarium. 아들하고 이제 Sometimes when I'm out and about with my son, I 수족관에 간 really 거죠. enjoy having those conversations about the things around us. Tell me about the starfish. The most distinctive is the bright orange starfish, which stands out against the darker colors of the other starfish. My son and I have so many fun adventures, and it's incredible to think what this will 생성형 enable us to AI를 share. 통한 이런 Shakib AI listens to a description 서비스가 on his phone. I imagine this AI future where AI 서비스가 and 서비스가 humans work 가족 간의 together, 소통이라든가 where 경험 AI 이런 것들도 understands 이제 us each as 좋게 해주고 individuals 훨씬 and can fill in the 가치 gaps 있게 of 해주는 걸 each 볼 and 수가 every one of 있습니다. us. 그래서 이 Seeing AI는 현재 무료로 애플과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배포를 Microsoft. 하고 있고요. 이런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게 안 보이고 어떻게 코딩을 하지?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요새 아까 바이브 코딩 얘기하셨지만 바이브 코딩 같은 게 더 이제 그 사람들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저희는 이제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토론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포럼들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선진 국가라든가 선진 기업들은 보게 되면 이런 AI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이제 그 파트너들이 또 실제 개발자들이 이런 접근성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꾸 이제 출시를 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국내 이제 생태계도 점차 이런 AI를 통해서 뭔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창업 기업들이 서서히 더 많이 나오고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미래에는 접근성을 우리가 반드시 포용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 타이틀도 보면 AI and Accessibility가 아니라 저는 Accessibility를 처음 단어로 넣었잖아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AI라는 게 접근성을 통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STT, Speech to Text, Text to Speech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로 인한 그들의 액세서빌리티를 제공을 위해서 AI가 발전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캡션 없으면 못 보지 않나요 이제? 그죠? 캡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원래 캡션이. 그런 것처럼 이 접근성이라는 걸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구음 장애라든가 발음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AI한테 뭔가 말을 하고 했을 때 잘 인식을 못합니다 현재. 아직까지 한계예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학습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데이터셋도 같이 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도 필요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뭔가 핸디캡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이런 뭔가 액세서빌리티와 관련된 혁신에 참여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미래는 장애인도 당연히 이제 포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접근성이라는 건 어떻게 인류에 대한 대중화된 접근성을 위해서는 대중화된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중화된 기술은 바로 AI고 생성형 AI에 의한 어떤 혁신, 대중화 기술이 이 접근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